그리고 그 소유의 이전, 즉 뭐 사고 팔고 뭐 주고 뭐 증여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다면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결국은 처음 시작할 때 정당하고 처음 그 재화를 획득함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당했으면은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군가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요 자유지상주의 입장은 로크의 이 소유권 개념을 빌려옵니다. 결국 나의 주인은 나고 그러면은 내가 노동하는 것의 주인도 나고 그 노동의 결과물도 내 것 아니냐. 자, 그것에서 이제 사적 소유권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지나치게 부자고 누군가 지나치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재분배하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그것은 강제노동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의에 대한 관점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또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런 정의관도 이제 가능한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각각의 관점에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 약자 보호 정책.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 정책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걸 옹호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각의 시각에서 서로 다른 식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고요. 좀 포괄적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옹호 입장은 이 약자 보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결국은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려는 사회적 악을 치유하는 도덕적 책무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 소수 민족이나 뭐 아니면 여성, 뭐 장애인 이런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정 정도 비율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차별적 구조가 있을 때 그 차별적 구조는 자유롭게 놔두면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국회의원 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 국회의원 숫자 거의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숫자 중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숫자 이상 무조건 그 여성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지 사실은 그 제도에 힘입어서 차별적 구조가 개선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옹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회악, 차별적 구조를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걸 해야 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요 비판 입장, 반대 입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실제 이런 약자 보호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의 요소가 분명히 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흑인에 대해서 배려하면은 백인들이,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면 남성들이 차별받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이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 내지는 사회적 약자가 그들만 있는 건 아닌데 그들이 과연 진짜 사회적 약자이긴 한 거냐, 이런 문제들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이 이야기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그런 배려를 받는 여성들은 이 여성 중에서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남성들 중에서 소득도 낮고 되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약자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 입장에서 반론될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이 흑인 부유층과 백인 빈민층, 빈곤층 중에서 누가 약자냐, 이런 논란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약자 보호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차별적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같은 것들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한동안 많이 만들어졌다가 또 막 축소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 지점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봤던 그 각각의 입장, 공리주의나 아니면 롤스나 아니면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논술 핵심 키워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논술 문제 보도록 하죠. 실전 논술 문제는 2010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제시문 가에서라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사회적 자원의 분배 밑줄. 이게 제시문 독해의 방향입니다. 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요약해서 비교하는 문제예요. 요약해서 비교하는 문제고요. 이거 두 개씩 묶입니다. 자, 그럴 때 제시문 가부터 보죠. 제시문 가에서는 적법 절차라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적법 절차라는 게 뭐냐?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적법 절차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는 이 국가 공권력의 작용은 항상 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자, 여기서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국가 공권력 작용과 법적 분쟁 해결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할 때 그 정의 또는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야 라는 시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제시문 나. 자, 제시문 나에서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규칙이 왜 필요하냐? 자, 왜 그것이 필요하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그 이유는 규칙이 없으면은 더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만큼을 얻었다고 해보죠. 그럴 때 그것들을 그냥 규칙 없이 야,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 이래버리는 순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노동을 하기 전부터 일정한 규칙이 정해지고 그 규칙에 근거해서 분배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때 우리는 이제